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연구소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들을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에코프로 BM 또 2차전지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전부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주가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죠. 어제 급락이 나왔던 것은 리밸런싱 물량들이죠. 만기를 맞아서 비중 조절하는 그런 물량들이고 실제로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 아직 대부분의 기관과 외인들은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손바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꿈틀꿈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종목 몇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으로 보면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하나 있죠. CRMA 법안이 발표가 됩니다. 이것은 유럽판 인플레법 IRA 법안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사로는 자꾸 폭풍 전야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또 두려움을 자꾸 자아내게 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판 IRA 비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배경은요. 코로나19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EU 내 공급망 불안정이 확대가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목표는 공급망 불확실성 최소화, 탄소 중립 이행, 그리고 EU 내 원자재 조달 비율 강화.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4일 날 초안 발표가 나는데 이때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큰 틀을 짜놓고 IRL 법안도 그렇죠. 이 세부적인 조건들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큰 골격은 나왔는데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련 물자 최소 10%를 역내 생산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다 수입해서 쓰던 소재 이런 광물 이런 것들을 EU 내에서 조달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생산 기지를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EU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재활용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CRMA 법안이 나오고 나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배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CRMA 법안을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갔나요? 올라갔죠. 에코프로도 급등하고 뭐 다른 폐배터리 관련주들 전부 다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왜 자꾸 국내 업체 난관이고 비상이고 이런 단어를 쓰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본다면 우리가 이제 어제 삼성 SDI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CRMA 법안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진출을 많이 해놨고요. 물론 EU 내에서 지금 2차 전지 생산량의 한 70% 정도는 우리나라가 생산을 하죠. 그래서 점유율은 70%인데 이 점유율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CATL부터 시작해서 중국 업체들이 이제 진출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는 것들은 뭐죠? 삼원계 배터리 쪽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양산에 들어가면서 아마 상당한 주가 드라이브가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 체인에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북미에 이어서 유럽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주도권 선점에 나선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요겁니다. 미국의 포드와 튀르키예의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원래 포드는 어디하고 하기로 했죠? SK온과 튀르키예의 배터리 생산 법인을 만들려고 했다가 이게 빠그러졌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 능력을 300기가와트시까지 확대를 해가지고요. 선두 입지를 강화를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선두는 누굽니까? CATL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증권사
통상에서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CATL은 어디가 주력입니까? 중국 내수예요. 그죠? 그리고 LFP 배터리가 주력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내 판매량을 제외하고 나면은 1등이 누구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는 상태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해외에 어떻게 진출을 해 있느냐? 이것을 보시면은 자, 폴란드, 유럽에 이미 진출을 해 있죠. 그 다음에 중국도 진출을 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있고요. 그 다음에 튀르키예 포드 합작, 요게 이제 신설되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공장을 짓고 돌리고 있는 상태죠. GM과 혼다까지 또 스텔란티스까지 합작 조인트 법인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3월 6일 날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4680 배터리를 양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제품 생산을 하고 협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양산 단계에 돌입을 했다라는 거죠. 어디 때문에? 테슬라죠. 테슬라는 지금 원통형 배터리 중에서 4680 배터리 새로운 폼팩터를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기사에도 나오겠지만 테슬라도 만들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파나소닉도 같이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기사 세부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4680은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뭐 테슬라가 도입한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 새로운 폼팩터다라고 하는데 왜 4680이냐? 지름이 4.6cm, 높이가 8cm의 원통형 배터리라서 4680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창 공장에 4680 배터리 양산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양산 라인을 구축한다라는 것은 이제 시제품 생산이 끝났고요. 시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의도 있고 테슬라랑 협의도 하겠죠. 규격도 맞추고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 수율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1차로 수율을 잡았고 양산이 시작되면 여기서 2차 수율을 잡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 수율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2차 수율까지 잡아낸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4680 배터리 쪽에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자체 생산도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또 파나소닉에도 공급을 받기로 했는데 대량 생산 조만간 나올 것이다.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통형 배터리죠. 그래서 제가 요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양산이 시작될 것 같아서 2월 달에 유튜브에서 이미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TCC 스틸부터 시작해서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이 뭐 급등세를 좀 보였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 체인을 한번 체크를 좀 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요것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 체인 어제는 삼성 SDI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양극재는 포스코 케미칼 LNF가 양극재를 주로 납품을 합니다.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분리막 SK 아이테크 쪽 보시면 되겠고 전해질은 엔캠과 동아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들 굉장히 탄탄하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에서 동박을 납품을 하고요.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것들이 뭐다? 원통형 케이스 요게 이제 급등세를 보입니다. 어제장에서 2차 전지 전부 다 급락하고 오늘까지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CC 스틸 흐름 좋죠. 상신 EDP, 신흥 SEC, 삼진 L&D까지 흐름 좋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는 제가 조금 뒤로 밀어두라고 그랬죠. 얘는 뭐다? 단순히 요 원통형 케이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테마성 흐름으로 같이 따라가는 흐름들보다는 좀 소외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밸류체인에서 이제 장비단을 보면은 삼성 SDI와 조금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극판 노칭, 코팅 공정인 PNT, TSI, CIS, 윤성, FNC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활성화 공정에는 원익 PNE가 뭐 절대적인 강자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A 프로가 들어가고요. 조립 공정에서는 하나기술, DNT도 요즘에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PNT 그리고 나인테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는 삼성 SDI와 비슷하게 코인테크가 주로
도맡아서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밸류 체인을 말씀을 드리는데 강한 주식연구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요청을 좀 해주셨습니다. 밸류 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운받으실 수 있게 좀 자료를 올려놓을 겁니다. 요거는 증권사 뭐 미래에셋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글로벌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그래서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배터리 셀 누가 만드느냐, 완성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재단이 있죠. 핵심 소재, 양극재, 전액, 그 다음에 음극재, 분리막, 동박, 이렇게 해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2차전지 시장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공정별로도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 내용은 어디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느냐,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어플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올려놨죠.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 체인 괄호 열고 요거 2차 전지 밸류 체인까지 올려놨으니까 누구나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밸류 체인은 한번 머리에 넣어놓고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강한주식연구소라는 무료 어플은 돈 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무료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제가 단타 종목들 파동 추천주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동 추천주 올라갔죠. 요 추천주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뭐 80%, 100%까지 수익 나는 종목들 수두룩하게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아직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설치하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매크로 관련 이슈들도 설명을 드리는데 어제는 무슨 내용 나왔습니까? 갑자기 이제 뭐 미국 은행 시스템이 붕괴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차트 설명하면 급등주 나올 때 항상 파동을 1번부터 뭐 7번 아니면 1번부터 10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면서 급등주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요 교육 자료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설치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튜브에서 강한주식연구소 검색을 하시면 우리 채널이 나오죠. 그리고 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설명란에 가시면은요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여기서 못 찾으시겠다면 댓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댓글 첫 번째 댓글에 제가 고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죽을 때까지 무료다 이렇게 보시고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반드시 여러분들 설치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익이 난다니까요. DNT도 이미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몇 프로 수익 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50% 수익 나고 있고 뉴로메카도 100% 이상 급등 나왔죠. 그리고 위메이드맥스도 역시나 100% 이상. 미래나노텍은 이거 더 갔어요. 훨씬 더 가고 장대 양봉 하나 솟으면서 한 70에서 80%까지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이런 수익들 놓치지 말고 강한 주식연구소 어플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거 이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여기 넘긴다. 그죠? 상장될 때 이 고점 한번 넘기고 죽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넘겼습니다. 넘기고 나서 주가가 제자리 왔는데요. 이거 다시 끌어올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실 것은 이거예요.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거래량이 빠져나갔느냐? 안 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올라갈 때 여기에서 매수 들어왔죠? 여기에서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 물량들 요거는 여기에서 손절이 나갔다라고 쳐도 이 매수 물량이 나갔냐?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죠? 외인들 기관들은 아직 들고 있어요. 이것 역시나 매수 들어온 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다? 이전 11월 11일 날 빼로 데이 때 찍었던 62만 9천원 넘기는 흐름들 올해 나오니까요. 이런 대형주들 내가 직장인이고 나는 무서워서 대형주를 좀 하겠다라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은 시장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사야 된다? 바닥부터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LNF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못 간다. 이거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LNF는 우리
박대리 아저씨, 박순양 이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LNF는 내가 안 샀다. 왜? 안 갈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LNF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악재, 뭐 안 좋은 소문이 있긴 한데, 추세를 지켜주고 있고, 이 기술적 흐름이 딱딱딱 들어맞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그대로 기술적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자, 고점 만들어졌고, 여기 고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세선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여기 저항을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돌파 나오고 안착하고 또 올라갔는데 하락 나올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락장에서도 대충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이 추세선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들락날락하면서 재매집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 키 맞추기 흐름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장비주입니다. 자꾸 이제 장비주에 대해서 이거 얼마 못 가고 죽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2차 전지에서 양극재 올라갔죠. 그죠? 음극재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해질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분리막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뭐가 안 갔느냐? 장비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추가적으로 막 급등하기 좀 어려운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 누가 올라간다? 장비주들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장비주들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세 개 업체에 중첩되는 종목들 그런 기업들은 관심권에 꼭 넣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PNT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들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자, 주봉상 2020년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에도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냐면 이겁니다.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자, 이렇게 놔두면 여러분들이 박스권이 보일 거예요. 시장이 과열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밀려 내려올 때 투매가 나올 때 살짝 이탈하는 경우는 있어서도 그래도 이 박스권은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다고요. 자, 고점 맞았죠. 그죠? 여기 고점 맞고 떨어졌습니다. 고점 맞았죠. 그러면 어디서 사요? 저점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사면 어디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파는 아주 간단한 매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점 맞고 떨어지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PNT를 말씀을 잘 안 드리는 이유는 두 차례의 퀀텀 점프가 있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자,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쭉 급등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게 5,000원부터 시작해서 어디 올랐냐면 25,000원까지 500% 급등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한 번 퀀텀 점프를 하는데 이것도 10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은 10배 나온 거예요. 그죠? 1000%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PNT 말고 못 간 종목들 중심으로 본다면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기술은 바닥권에 있습니다. 주가가 PNT처럼 막 일봉으로도 막 튀어 올라가지 않고 추세대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단의 지지선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오늘 금요일장에서 하락함에도 여기에서 이제 지지력들을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확산 추세대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시면요. 주봉에서 어떻게 나온다? 상장된 이후에 고점 한번 쳤고요. 요게 이렇게 고점이 만들어지고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박스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박스권에서 크게 돌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갔다가 막히고요. 또 막히고 그러다가 지수가 투매가 나오면서 한번 밀렸지만 다시 박스권 회귀 그리고 박스권 하단 투매에 의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회귀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승해서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매물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 내려왔다 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박스권 하단 이 구간 내려갈 때는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가줘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이전에 8월 달에 한번 베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상승 돌파를 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일단은 밀려 내려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어떤 해외 진출 현황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폴란드,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뭐 여러 군데에 지금 이제 공장을 증설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장비 발주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3사에서 일제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주 소식들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특히나 이 장비 업체들이 일제히 공시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장비주들은 인제 시작을 할 가능성들이 되게 많은 거죠. 특히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 잔고를 보면 수주 잔고가 1000억대 초반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2022년 3분기 제가 확인하기로는 한 1800억까지 수주 잔고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주가는 이 수주 잔고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기 이전에 먼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돌파해야 되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확산 추세대를 만들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밀렸고요. 이제 내려왔다가 또 한번 올라가서 돌파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물량대를 제압을 하고 손바뀜을 시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뭐 8만 원대까지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장비 업체들의 추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주봉에서 보시면 박스권 흐름이 하나기술 PNT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DENT는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DENT도 주봉에서 이렇게 짧은 박스권을 하나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 박스권 돌파가 나왔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막혀 있다가 가서 돌파하고 안착하고 또 돌파하고 박스권 만들고 또 돌파해서 DNT는 이미 시세 랠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높이 올라간 거를 살 이유는 없어요. TSI도 이렇게 하락 추세대, 아주 긴 하락 추세대입니다. 주봉이고 이것이 1년 넘게 이어왔던 추세대 저항대를 살포시 기간 조정을 통해서 돌파했고요. 그리고 나서 뭘 만든다? 상승 추세대를 이렇게 만들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SI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CIS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 뭐 A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주봉상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 박스권이라든지 시세 돌파가 아니라 하락 추세대 그대로 있습니다. 돌파를 못했죠. 나인테크는 하락 추세대는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고점 맞고 내려왔고 계속 저항을 받다가 이것을 역시 기간 조정을 통해서 돌파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나인테크는 문제가 뭐냐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 주봉 거래량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일봉을 보시면 굉장히 난잡합니다. 난잡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다는 거예요. 윗꼬리는 뭡니까? 전부 다 개인 투자자 추격 매수한 사람들의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 차트 흐름들이 지저분하게 나온다. 그럼 여기도 이제 물량대가 하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손바뀜을 시켰다 하더라도 여기에 또 매물대가 잡혀 있죠. 여기도 매물대 잡혀 있고 그래서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지금 단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 괜찮은데 이것을 끌고 가기에는 이 물량대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차트에서 박스권 내지는 하락 추세대를 돌파한 종목들은 일단 뭐 박스권은 PNT와 하나기술이 되겠는데 PNT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메리트가 있느냐 요 차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에서는 하나기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대를 돌파한 것은 TSI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대 돌파했죠.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추세대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TSI 정도도 관심을 두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흐름 조금 흔들리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추세대에 하단에 걸려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오늘 저녁, 금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한번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추세대 상단으로 가는 변곡점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겁먹고 쫄 필요도 없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는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소폭이나마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가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대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를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경기는 실질적으로 수치로 보면 반등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베팅에 나가셔도 상관이 없다. 다만 우리가 요거를 빠지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바로 올라가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